안녕하십니까. 아프니까 약국 안재현 약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요. 다들 여름 휴가는 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 갔고 못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늘 영상은 약에도 쌍둥이가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이 열이 날 때 먹는 그 해열제 시럽 중에서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타이레놀 시럽 말고 3일제약에서 제조 공급하는 브루펜 시럽이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린애가 있는 집에는 거의 한 병씩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유명한 제품이죠. 브루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정제로도 나와서 이제 성인들이 많이 복용을 하는데, 브루펜 시럽과 이 브루펜 정제 속에는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부프로펜은 세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해열, 소염, 진통,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해열, 열을 내려주고, 소염, 염증을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진통이니까 통증을 잡아줘요. 이렇게 해열, 소염, 진통,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이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소염 진통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이런 세 가지 작용이 다 같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부프로펜은 우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좋은 해열,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이부프로펜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인 L-이부프로펜이 있습니다. 브루펜 시럽 속에는 이 L-이부프로펜하고 D-이부프로펜 두 가지가 사실은 섞여 있어요. 두 성분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똑같은 양으로 반반씩 섞여 있는 거예요. 화학 구조라서 머리가 약간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찬찬히 보시면 왼쪽하고요, 오른쪽이 이렇게 뒤밖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왼손하고 오른손처럼 그런 관계예요. 왼손은 거울 속에 이렇게 비춰보면 오른손 그 손바닥이 되는 것처럼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화학 구조들을 서로서로 거울 이성질체라고 그래요. 오늘 설명을 조금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울 이성질체라는 말 대신에 쌍둥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부프로펜의 경우 D하고 L-이부프로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도 그 화학 구조를 이루는 구성 원소가 똑같아요. 탄소가 13개, 수소가 18개, 그리고 산소가 2개가 들어가요. D-이부프로펜도 그렇고 L-이부프로펜도 똑같아요. 모양만 이렇게 약간 다를 뿐이지 성질까지 아주 비슷해요. 지금 성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 이런 성질들까지 똑같아서 이 두 개를 서로서로 분리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쌍둥이에요. 두 가지가. D-이부프로펜하고 L-이부프로펜이 서로 쌍둥이인데 아주 닮았죠. 닮았는데 성격까지 비슷한 거예요. 성격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쌍둥이가 누구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D-이부프로펜하고 L-이부프로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D-이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원래 그 기능인 해열, 소염, 진통, 이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반면에 L-이부프로펜은 그런 약효가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가지고 있어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우리가 가끔씩 속이 좀 쓰릴 때가 있죠. 그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먹게 되면 간에 좀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엉뚱한 작용, 부작용들만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거의 모든 거울 이성질체, 그러니까 이 쌍둥이들이 똑같아요. 한쪽은 착해요. 한쪽은 착한데 다른 한쪽은 못됐거나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부프로펜을 만들 때 처음부터 D-이부프로펜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왜 L-이부프로펜까지 섞여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만들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이부프로펜 같은 이런 성분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요, 꼭 D하고 L-이부프로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같이 생겨요. 한쪽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겨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다른 한쪽이 같이 만들어지게 이런 식으로 꼭 벌을 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연계에는 이런 거울 이성 질체들이 잘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둘 중에 한 가지 종류만 자연계에는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거울 이성 질체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만들어져요. 이부프로펜의 경우에는 이 D하고 L-이부프로펜 성분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더라도 우리가 복용했을 때 그다지 뭐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 두 쌍둥이가요, 너무너무 닮았어요. 겉모양도 닮았고 성격까지 너무너무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해 주려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그 이부프로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이 두 가지 쌍둥이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사용을 많이 하죠. 가격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은 약이에요. 가격에 비해서 한마디로 가성비가 짱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D하고 L-이부프로펜 중에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D-이부프로펜, 다른 말로 덱시부프로펜이라고도 합니다. 이 D-이부프로펜만 분리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약국에서 손쉽게 이 D-이부프로펜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덱시부프로펜을 함유한 의약품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상품이 한미약품의 맥시부펜이라는 약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시럽 형태로도 나오고 이렇게 성인들이 먹게 이렇게 정제 형태로도 나와요. 덱시부프로펜은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약회사에서 요즘 제조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시부펜 같은 제품들은 D하고 L-이부프로펜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L-이부프로펜은 빼버린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가 복용했던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D-이부프로펜하고 L-이부프로펜이 똑같은 양으로 반반씩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부프로펜 600mg을 복용했던 분들은 지금은 덱시부프로펜 300mg만 복용을 해도 그 이부프로펜 600mg하고 똑같은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작용도 더 적게 나타나고 또 용량도 절반만 먹으면 되니까 여러모로 좋은 약이죠. 이 거울 이성질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거울 이성질체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던 1950년대 초반에 독일에 있는 한 제약회사인 그루넨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수면진정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수면진정제가 때마침 인부들 입덧 치료하는데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많이 판매가 되었었는데 이 약을 시판한 지 정확히 1년 뒤에 전 세계적으로 12,000명 정도의 기형아가 태어난 거예요. 이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수가 없었던 게 이 거울 이성질체 중에서 다른 한 가지가 정말 나쁜 쌍둥이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그 팔하고 다리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혈관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 나쁜 쌍둥이가. 이처럼 거울 이성질체라는 개념은 의학이나 약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탈리도마이드 컨텐츠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별도의 영상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이 거울 위성 질체들을 좀 더 손쉽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분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약국 안재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